반갑습니다. 최정원입니다. 오늘 신라젠이 어이없는 뉴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랑 한통속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하는데 하단에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때만 일 졸라 잘한다니까요. 누구는 지분 매도하는데 일주일 있다가 하고, 누구는 하루 만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공시를 때리는 거. 이거 참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비교 대상은 바로 바른손 ENA예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었죠. 바른손 ENA 지분을 가지고 있던 다날이 4일간 매도를 진행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틀 지나서야 공시를 냈다라는 겁니다. 원래 5거래일 이내에 공시를 내는 게 맞는데, 와 진짜 악질이죠. 기생충 흥행한다고 주가 빵빵 띄워놓고 특수관계자는 지분 차익 챙기면서 빠져나가고 아주 엿먹으라는 것이죠. 신라젠 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제 신라젠 어제 16만 7,707. 발음하기도 그래요. 0.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장중에요. 그러면은 어제 고가가 49,000원 정도고 어제 저가가 47,000원 초반선이니까 평균가 48,000원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48,000원 곱하기 16만 7777 하면은 80억이에요. 80억. 대략 81억이라고 봅시다. 조금 비싸게 팔았으면 81억, 조금 싸게 팔았으면은 80억 미만인데, 이거 가지고요 시가총액이 3조원짜리인데 시가총액 3조원에 80억이면은 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이 뉴스로 이게 이렇게 하락할, 그렇게 나약한 종목이었나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신라젠 왜 공매도랑 한통속이냐고 봤느냐? 구리구리한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공매도 금지가 떨어졌었는데, 그게 바로 6월 28일이다 여기다라는 거예요. 28일날 요날 장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공매도는 전날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매도 금지되니까 양봉 한번 떠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다시 줄줄이 하락했다. 지금 현재까지도 여기에서 공매도 친 개관이랑 외국인 단타종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원래 여기까지만 하락했으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이게? 한 20%를 못 넘었을 텐데, 대충 55,000원부터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치면은 오늘 쇼커버링이 들어갔을 때 25%. 와, 뉴스 지분 관계자가 매도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수익이 5%나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어이가 없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사실상 원인은 인보사에 있잖아요. 인보사랑 그리고 HLB. 이제 신라젠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팩400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성공한다는 보장이. 하지만 기대감이 실릴 수는 있잖아요. 기대감이 실리기도 전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눈에 뻔히 보이는 공매도 작전, 이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이 종목이 신용 종목인 것이고, 이번 시장 하락이 결국에는 신용이랑 레버리지 쓴 거,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먹고 가려는 수작인 거죠.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신용 잔고가 안 줄어듭니다. 많이 줄긴 했는데 줄기는 했는데 또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최근에요. 정확히는 이 양봉을 보고서 반등으로 착각한 개인들이 또 따라붙었다. 신용 물량 증가하잖아요. 여기서도 또 늘어난다면은 결국에는 코스피는 전저점 이탈하는 것이고, 코스닥은 이미 5월 저점은 이탈했고요. 5월, 6월 저점은 이탈했고 전저점까지 간다라는 거. 전저점이라고 하면은 18년도 10월, 11월 저점이죠. 600포인트를 위협할 수 있는 쇼크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겁낼 필요가 없는 거는 시장이 여기서 이대로 망하고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은 반등은 한다는 것이죠. 뭐 시원스럽게 반등은 안 하겠지만 제약바이오에서 반등이 출현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 외 부분.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시총이 꽤나 크긴 한데 이것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느 쪽에서 반등이 나오냐? 제약바이오 외 부문. 그렇다면은 CJ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KMW, SK 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SFA, 에코프로비엠, 고영, IPS, 아난티 등 실적 기반이 갖춰져 있는 기업 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만한 기업, 그리고 현재 2019년 하반기, 2020년, 2021년 주도 섹터, 주도 테마로 손꼽히고 있는 5G, 그리고 그에 뒤따라갈 시스템 반도체, 얘네들이 주력이다라는 겁니다. 메디톡스나 휴젤은 이미 완성된 보톡스의 매출을 가지고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랑 무관하죠. 무관하기 때문에 얘네는 실적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펄어비스, 좀 실적 기반은 애매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실적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해 준 걸 보면은 제약바이오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발버둥, 아주 양호한 이쁜 발버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아스달 연대기로 말아먹은 주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스달 연대기가 끝나고 다음 작품 공개되면은, 진행되면은 당연히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KMW는 5G 대장이긴 한데 무상증자도 최근에 진행됐고 무증 물량도 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전환사채가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곧 추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장 매물을 피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바로 KMW입니다. 그래서 KMW는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시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KMW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반반 이하로 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기성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카지노도 어떻게 보면은 투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견조해요. 현재 시장 대비해서 주목받는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을 내주는 카지노 사업, 파라다이스랑 강원랜드 이런 것들도 실적주다
실적주로 봐주시면 되겠다. 아우, 강원랜드 좋아요. 이번 시장 하락에서 방어 잘해줬거든요.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SFA나 뭐 에코프로비엠, 고영 이번에 두들겨 맞았지만 제약바이오를 대체하기에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왜?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수소차든 2차 전지든 뭐 시스템 반도체든 다 엮어갈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난티는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는 남북 4차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3차 정상회담, 최근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얘네는 현재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매집에 들어가고 있다. 얘네는 대북주는 원래 시장과 무관하잖아요. 얘네가 시장을 주도하지 시장에 따라가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발군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반도체 좋다라는 겁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실적 주고, 솔브레인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반사이익주 중 하나인데 오늘 하락, 아 이거 완전 이 파란 음봉은 겁낼 음봉이 아니라 진짜 엎드려서 절하면서 받아가야 할 음봉이라는 거죠. SM 외식사업부의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데 그래도 YG보다 심할까요? 많습니다. 파트론 갤럭시 노트 10 공개 앞두고서 하락 중인데, 갤럭시 폴드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매지온도 HLB 그리고 인보사 사태에 같이 엮여서 연대 책임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했던 것인데, 역시나 9월 10월 유럽 에스모 아마케 여기서 결과 발표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죠. 그게 바로 헬릭스미스랑 매지온입니다. 조금 HLB는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요. HLB 뭐 공매도 관련 뉴스도 나오는데 이미 다 예상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뭐 진짜 실적은 아프리카 TV 같은 거, 인터넷 방송계 불어의 1위죠.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등 아프리카 TV. 꾸준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얘네가 뭐 강원랜드 수준 그 이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유비쿼스 홀딩스 5G고, 네페스 시스템 반도체, 동진세미캠은 말씀드렸었고요. RFHIC가 이제 KMW를 대체할 전환사채의 부담과 무증 물량의 부담을 이제 극복해줄 RFHIC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개별 이슈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진짜 열에 하나, 백에 한두 개 정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패스하자. 실리콘웍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고, 안랩은 너무 유명하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둘러보시는데 부디 제약바이오는 좀 기피해 주시고, 정말 너무 땡긴다면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요게 낫다. 최근에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였죠. 최초 추천해드린 거는 여기, 그리고 방송으로 한 번 더 추천해드린 건 여기. 벌써 10%예요. 인버스로 10%면은 해지로 10%면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있고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것도 이때 추천해드렸었죠. 얘도 벌써 7%. 뭐 해지가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1순위가 현금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지까지 노려본다라는 건데, 솔직히 지금 시장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으면은 이거 조금 더 버텨서 반등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봐요. 물론 아닌 종목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언급해드린 종목들 같은 테마주들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이벤트, 걔네나라 선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휘둘린다라는 거는 대비가 안 됐었기 때문이죠.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하잖아요. 아베의 자유민주당은 한국 공격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해가는 것이고,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서 독점을 하는 동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그 님비 현상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유해시설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원래 구미공단에나 울산에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워낙에 유출 사고랑 폭발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극구 반대해서 설립을 못했잖아요. 생산 공장 못 짓고 못 돌리니까 계속 일본에 의존하게 된 것이고, 그게 나비 효과로 지금 돌아왔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터진 거 이제 앞으로 잘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를 바탕으로 똑같은 일 또 경험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독점에 대비해서 이제 국산화를 진행하고 다음 반도체 굴기를 유도하면 될 겁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이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 확장에 걸림돌이 없게 된다면은, 걸림돌이 모두 다 제거가 된다라면은 언제처럼 2017년 대세상승기처럼 또 다음 반도체 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수출 규제에 의해서 꼬리 자르기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1차 하청, 1차 벤더 그룹은 벤더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 2차, 3차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중소규모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지금 이제 와서 탓한다고 해결되나요? 그렇게 해서 화가 풀린다면 다행이지만 안 풀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 대응해 보도록 합시다. 아베가 진짜 찢어 죽일 만한 그런,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죠. 남 탓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번 시장 위기 거의 다 왔습니다. 잘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또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